자, 반갑습니다. 입시를 연구하고 구술을 가르치고 있는 다원교육 입시연구소 이창훈 강사입니다. 자, 7월이 됐고 학생들이 이제부터 자기가 수시에 어디를 쓸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절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에 써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응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거나 오해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전형에서 도대체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보고 그 면접의 어떤 방식에는 어떤 방식의 어떤 측정 항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Q&A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정확한 지식을 심어주고자 이렇게 이제 동영상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자, 거기 이제 Q&A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심층 면접은 재심은 기반 면접과 서류 면접을 동시에 실시한다. 자,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혹은 정확하지 않다, 혹은 잘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이제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거기 재심은 기반 면접이랑 서류 면접이라는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재심은 기반 면접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이제 수능 비문학처럼, 언어 영역 비문학처럼 재심문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한 2-30분간 한 다음에 답변을 한 10분에서 20분간 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재심문이 주어지지 않고요. 학생이 스스로 낸 학생부,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에 기반해서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기반으로 이제 스카이 심층 면접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두 가지의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시험을 봅니다. 하나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하나는 일반 전형, 이렇게 보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만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 없이 재심은 이제 면접만 본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연세대학교는 보통 4가지 정도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학교 이제 면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보는 연세대학교 이제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중에서 2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인문학, 사회과학 특기자, 요게 같은 문항으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국제 특기자, UD 하스, 이런 전형들이 이제 인문 계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서류 면접과 재심문 기반 중에 어디를 보느냐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연세대학교 면접형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서류 면접과 재심문 기반 면접을 5분씩 2번 이제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면접 없이 재심문 기반 면접만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같은 경우 인문사회 특기자, 그리고 UD 하스 전형 모두 여기는 재심문 기반 면접만 보고 서류 면접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전형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부터 좀 바뀌었는데요. 그전이랑 이제 전부 다 구술 시험을 보고 4가지 전형을 짚어보면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추천 1, 그 다음에 고교 추천 2, 그리고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고, 고교 추천 1, 고교 추천 2는 올해부터 다시 이름이 바뀌어서 학생 추천 1, 학생 추천 2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고교 추천 1, 그러니까 바뀐 학생 추천 1, 그리고 학생 추천 2 모두 재심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같이 실시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30분의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 학생들이 재심문에 대해서 보고 답변을 7분 가량 하면 나머지 7분은 다른 방 혹은 이제 다른 그 교실로 이동해서 거기서 서류 기반 면접을 또 보게 된다는 거 반드시 좀 명심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만 유일하게 서류 기반 면접을 보지 않고 재심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1번에 답을 해보면 스카이 심층 면접은 재심문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도 있고, 그리고 서류 면접만 보는 데도 있고, 혼용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에 서울대의 면접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 이건 정답이 O일까요? 아니면 X일까요?
정답은 여기도 X입니다. 자,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서울대는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혹은 그냥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를 대표적으로 어려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인문학을 지원하든 혹은 사회과학 쪽을 지원하든 계열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반드시 인문학 공통문항 2문제 그리고 사회과학 공통문항 2문제 그리고 경영대학이라던가 경제학부의 경우에는 뭐 다른 과도 있지만요. 사회과학 공통문항 2문제 플러스 수학 문제까지 같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한 번에 제시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려워하는 겁니다. 즉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 요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어렵냐라고 했을 때 연세대학교 특기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요가 이 두 가지의 전형이 좀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학 특기자, 사회과학 특기자, 그리고 유디하스 특기자를 막론하고 제시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정보량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통 짧은 시간 동안 그거를 정리하고 말로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보는 이제 시험의 경우는 보통 제시문이 4가지가 주어지는데요. 가, 나, 다라 이렇게 4가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연세대랑 달리 정보량이 굉장히 없고 압축적으로 제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연세대는 반대의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마지막 제시문 라에 도표나 시 같은 거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변을 할 때 근거까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큰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면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에 서울대의 면접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연세대 특기자랑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가 면접의 난이도 자체는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해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심층 면접의 평가 기준은 모호해서 면접 영향력은 미미하고 내신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로또 전형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제시문이 주어지고 보기를 올바른 선지를 고르는 시험이 아니라 말로 하거나 글로 써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뭘로 평가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4가지 정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는 면접 시험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성이고 세 번째는 창의성, 마지막에 면접 태도. 이렇게 이제 4가지 항목을 정확히 학생들이 말하는 거에서 캐치해서 면접관들 혹은 교수님들이 점수를 부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각각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정확히 독해하고 있는가랑 이제 독해력에 관련된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반드시 중요한 그리고 지켜져야 할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연세대학교 특기자 면접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 특기자 문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인문학 사회과학 특기자 시험 중에 제시문 가, 나, 다에서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요런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별 생각 없이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렇고, 얘기를 쭉 했더니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자네 딴 얘기 말고 일단 행복이 뭔지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규정해보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정확성에서 평가하는 거는 독해력도 평가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말로 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는 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논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논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로 나의 어떤 주장을 혹은 해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이제 제시되어 있는가 혹은 붙어 있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론 같은 데에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좀 이상한 항목이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이 제시문에 없는 내용을 완전히 다른 데서 끌어와가지고 기발한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례를 드는 것과 관련되는데요. 반드시 그 사례는 제시문의 맥락에서 적절하게 유추되었는가, 그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배경 지식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사회에서 어떤 정의를 배웠는데
문제에 상관없는 어디에서 읽었다, 그거를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항상 제시문에 기반한 어떤 적절한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창의성 항목에서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 태도라는 게 이제 보통 있어요. 자, 이것도 학생들의 오해가 많은 항목인데요. 보통 면접 태도라고 하면 학생들이 아나운서 시험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보통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외모가 좀 호감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학생들의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내가 뭐 살을 빼고 면접을 봐야 되는가,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 태도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의 추가 질문에 대한 명민함을 측정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하고 나면은 왜 그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지 근거를 물어보는, 아까 정확성, 논리성, 창의성의 근거에서 추가 질문을 보통 면접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학생, A 학생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아듣고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어떤 학생들은 잘 몰라가지고 다시 되묻거나 아니면 이상한 답변을 해서 또 다른 추가 질문을 이제 맞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명민함을 측정하는 항목인 면접 태도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모호하게 말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심층 면접 혹은 제시문 기반 면접의 특징이 아니라 항상 정확성, 그 다음 논리성,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면접 태도, 이 네 가지의 근거에서 보통 측정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답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면접 시험에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 달에 원서 마감을 하고 수능 전에 순식간에 이제 시험들이 치러지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이 동영상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스카이 심층 면접 기출 고난이도 문항 트루스 or 데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트루스 or 데어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 패러디라서 그냥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밑에 보면 자신 있다 문제 먼저 푼다라고 돼 있어서 면접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신 없다 해제 먼저 본다라고 돼 있어서 해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제가 작성한 해제입니다. 자, 내가 면접 문제에 익숙하고 굉장히 많이 풀어봐가지고 나는 서울대 가장 어려운 문제,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답변을 해보겠다,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왼쪽 먼저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내가 정말 좀 자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규칙 혹은 면접의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보고서는, 혹은 학생의 일관된 어떤 좋은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서는 한번 면접 문제에 접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해제 먼저 보시고 나중에 면접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완료한 학생들은 7월 달에 다원교육 강의실에서 저를 만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